성공 법칙을 이야기하는 많은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한다. 과연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일까? 끌어당김의 법칙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됐다. 긍정적 사고가 좋은 경험을 가져오고 부정적 사고는 나쁜 경험을 가져온다는 삶에 관한 믿음으로 사고가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믿는 사고법이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뜻으로 내 생각에 따라 건강, 부, 인간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룬 유명한 책으로는 제리 힉스의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론다번의 시크릿 등이 있다. 여러분도 한 권 정도는 읽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영적인 이야기로 들려 수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과학과 영적인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영적 세계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다. 예를 들어보자. 유령은 존재할까? 그렇다면 사후세계는 있을까? 이처럼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 세계다. 과학적으로 우주에 대해 밝혀진 사실은 단 5%에 불과하다. 95%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내는 학문인 양자역학이 발전하면 지금까지 영적인 일로 생각하던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파수가 맞으면 생각이 잘 통한다. 소통할 때 파장이 잘 맞는다라거나 파장이 잘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은가? 파장이 잘 맞으면 공명현상이 일어나 순식간에 상대방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친해질 수 있다. 공명현상이란 물체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외부로부터 받으면 진동의 폭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와인잔에 그 잔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소리를 계속 가하면 와인잔이 깨질 수도 있다. 마음이 잘 통한다, 같은 파장을 느낀다라는 표현은 추상적이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반대로 맞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요컨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어서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기운이나 파장은 인간이 내보내는 생명 에너지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5%와 눈에 보이지 않는 95%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의식이 5%의 표면의식과 95%의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 에너지를 마음이 잘 통한다, 파장이 잘 맞는다 같은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누군가와 같은 파장을 느낀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같은 진동수로 공명한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같은 진동수, 즉 같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끼리는 서로 끌린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하면서 파동을 내보낸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라는 생각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전에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주장했다. 19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플랑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것은 진동이며 그 영향이다. 현실에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과 식물, 당신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나 손에 있는 스마트폰 등 모든 물질, 그리고 빛, 바람, 천둥, 지진 등 자연현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두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진동한다. 이 진동으로 발생하는 파장을 파동이라고 하며 모든 것은 진동해서 파동을 내보낸다. 모든 물질이 진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주는 물론 우리 인간의 몸이나 정신도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진 것끼리 공명하고 끌어당겨 현실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공명현상을 끌어당김의 원리라고 말하는 이유다.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첫 번째 법칙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도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돈은 에너지다. 당신이 돈에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는지에 따라 돈을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밀어내는지가 정해진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바로 자기 자신의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 TV나 라디오는 주파수를 바꿔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전파를 발산하고 있어서 우리가 TV나 라디오의 주파수에 맞춰 채널을 선택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도 의식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풍요의 주파수에 맞추면 의식 에너지와 돈 에너지가 공명해서 현실적으로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뇌과학이나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의식과 돈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번에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 인간의 뇌에는 오감을 통해 바깥에서 들어온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걸러주는 그물 역할을 하는 망상활성계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리 효과로 칵테일 파티 효과가 알려져 있다. 파티처럼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한 곳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말을 놓치지 않거나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들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칵테일 파티 효과는 1953년에 영국의 인지심리학자 콜린 제리가 주장했다. 그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헤드폰을 준 후 같은 목소리로 서로 다른 내용을 대상자의 양쪽 귀에 동시에 들려주는 실험을 통해 시끄러운 파티에서 대화가 가능한 이유를 밝혀냈다. 실험 결과 실험 대상자는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들을 때 관심 없는 이야기는 걸러내고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였다. 망상활성계가 주변의 여러 가지 정보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고 처리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어떤 것을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파티에서 바로 앞에 있는 상대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옆자리에서 자기가 관심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들리면 그쪽으로 의식이 향한다. 전철에서 졸다가 내려야 할 역이름이 방송되는 순간 저절로 깨는 것도 같은 원리다. 그렇게 만들어진 현실이나 현상은 당신이 내보내는 파동이나 주파수와 공명해 일어난다. 즉, 당신이 어디에 채널을 맞추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나폴레온 힐이 쓴 자기개발 분야 스테디셀러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읽었고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는 1억 부 이상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고법이 있는데 바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사고의 법칙이라고 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법칙이다. 인간은 잘 된다고 생각한 일을 잘 된 현실로 끌어당기고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은 잘 되지 않은 현실로 끌어당긴다. 일이 잘 되어도 잘 되지 않아도 각자 생각했던 대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채널로 생각한다면 TV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는지에 따라 끌어당기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를 내보내야 한다.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를 끌어당기므로 돈도 풍요도 끌어당길 수 있다. 진짜 부자와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돈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일이 없다. 정말로 대단한 부자는 돈은 공기처럼 이미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돈이 공기처럼 충분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통장 잔액이 얼마든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한테 없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 결핍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핍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돈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떨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있는 것이나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미 있는 것이란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 이미 가진 능력이나 기술, 인간관계, 인맥 등이다. 지금 있는 풍요, 지금 있는 행복을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비결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내게 있는 풍요는 무엇일까?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보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 나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멀쩡한 몸이 있다.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깨닫게 된다. 이미 손안에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당신의 삶은 풍요의 파동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리고 풍요의 파동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이 내보내는 주파수나 파동을 바꾸자.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고 그에 걸맞은 에너지가 공명해서 그런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이해하고 부자의 사고법을 이해한 다음 나 자신이 그렇게 변해야 한다. 돈을 벌고 돈을 가진다는 생각보다 당신 자신이 변해서 돈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편이 훨씬 쉽게 당신 곁으로 돈이 오게 하는 방법이다. 다음 법칙부터는 돈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사고법과 방법을 이야기한다. 우선은 양자역학 법칙과 함께 돈을 끌어당기기 위한 마인드를 갖추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라고 해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멘탈 블록이 있기 때문이다. 멘탈 블록이란 인간이 무언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사고다. 멘탈 블록으로 유명한 예가 바로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다.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튼튼한 줄로 다리를 묶어 말뚝에 메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힘이 약한 새끼 코끼리는 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점차 도망가려고 해도 소용없네라고 생각하게 되고 어른 코끼리로 성장해서 도망칠 만큼 충분한 힘이 생겨도 예전에 해봤지만 소용없었어 라고 고정관념이 생겨서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도 끌어당길 수 없는 대부분은 이런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걸려 있다. 표면의식에서는 돈을 끌어당기고 싶어라고 생각해도 잠재의식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돈을 끌어당길 수 없다. 성공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중히 여긴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의 경영자가 이런 미래를 실현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내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 비전은 아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일 뿐이다. 주식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형성하려고 할 때 실제로 그것이 오를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른다고 믿는 사람은 투자한다. 우주에서 보이는 것은 단 5%에 불과하며 보이지 않는 95%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미지, 생각, 사고방식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편으로 관측할 수 없을 뿐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믿는 것은 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인생을 바꾸려면 순서가 있다. 1. 의식이 바뀌면 사고가 바뀐다. 2. 사고가 바뀌면 말이 바뀐다. 3.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4.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5.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이처럼 의식, 사고, 말, 행동, 습관, 인격의 순서로 습관이나 인격이 바뀌면 현실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쌓여 인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양자역학의 지식이나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인식과 의식을 바꾸고 그에 따른 사고방식에 변화를 주고 당신 안에 있는 멘탈 블록을 깨는 방법도 이야기했다. 단 사고는 간단하게 바뀌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쌓인 경험에 바탕을 둔 정보가 잠재의식에 있는 탓이다. 그것이 고정관념이나 상식이 되고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행동방식을 제한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이나 사고는 양자역학적으로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상이나 사고를 현실화하려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꿔야 한다. 소립자가 관측되면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이나 상상을 언어로 말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파동성에서 입자성으로 바뀌고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변한다. 즉, 당신이 하는 말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말을 바꾸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을 언어의 법칙이라고 한다. 언어에 힘이 있다는 믿음은 예전부터 동양 사상에 잘 나와서 동양인에게는 낯설지 않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나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말하면서 배를 문지르면 배앓이가 낫는다는 믿음이 그 예다. 말은 의식해서 바꿀 수 있다. 못해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마음을 돌려 할 수 있어라고 의식해서 말하면 된다. 이처럼 말의 힘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방법을 어퍼메이션이라고 한다. 어퍼메이션이란 말의 힘으로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상적인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말로 확신하는 것이다. 어퍼메이션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자기계발의 세계적 권위자 루트 하이스가 잠재력 발휘를 위한 스마트 토크라는 책에서 언급해 유명해졌다. 루트 하이스는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했다. 모든 것이 에너지이므로 언어 또한 당연히 에너지다. 당신이 소리내서 내보내는 에너지라서 나와 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언어는 말과 목소리의 주파수로 나눌 수 있다. 말은 좌뇌를 사용해서 내기 때문에 언어의 입자성 세계에 해당하고 목소리의 주파수는 뉘앙스에 따라 소리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파동성 세계에 해당한다. 즉, 같은 언어라도 소리의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때 우리는 고마워라고 말한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고마워를 말하는지에 따라 목소리 톤이나 발성 방법, 목소리의 주파수가 달라진다.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고마워와 마음에서 우러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고마워를 비교해보자. 같은 세 글자인데도 전달하는 느낌이 다를 것이다. 요컨대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주파수가 바뀌면 언어 에너지가 다르다. 언어의 법칙에서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감정으로 말하는지도 중요하다.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세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 또한 당신이 과거의 한 선택과 결정으로 끌어당긴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하는 일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 이미지의 법칙, 언어의 법칙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행동만이 현실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다. 머리로 생각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당신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실제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당신의 현실이 바뀐다. 부자가 왜 부자인지 아는가? 될 수 있으면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해서 부자다. 유대인 자산가에게 배운 돈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첫째, 소모품에는 되도록 돈을 쓰지 마라. 둘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돈을 써라. 소모품이란 생활용품이나 옷 등을 말한다. 유대인 부자는 소모품에는 돈을 쓰지 않는 대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는 돈을 쓴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이 있지만 유대인의 가르침 중에는 휴대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자산은 다이아몬드와 고급 시계라는 말이 있다. 부자는 돈을 쓸 때 낭비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 더욱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또한 부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돈을 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손에 넣을지를 생각한다. 반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펑펑 쓰며 낭비하는 사람은 잠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통장 잔액이 줄어들 때마다 점점 가난해진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모은 존 록펠러는 부는 절약에서 탄생한다라는 말을 굳게 믿고 회사의 경비는 물론 가족에게도 낭비하지 못하게 했으며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았다. 부자는 항상 의식해서 돈을 지키려고 한다는 말이다. 당신도 그것을 의식해서 소득이 늘어나도 돈을 지키려고 노력하자.